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또 궁금해하죠. 근로복지공단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기소개서상에 묻고 있는 질문의 내용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내용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쓰셔야, 아까 서류 심사가 상당히 깐깐하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의 서류에 또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 똑바로 크게 뜨면서 자기소개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항인데요. 문항을 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여 난감했던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해서 이제 500자 이내라고 했습니다. 이제 글자 수라는 부분은 이제 약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있지만, 또 하나는 주제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500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열식으로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키워드를 이제 뽑아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키워드는 난감했던 상황, 그리고 해결했던 경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직업기초 능력상에서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문제 해결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기치 못했던 문제 상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게 포인트 아니야?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상황들로 주제를 혼동해서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의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문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을 한다면, 난감했던 사건을 먼저 상황으로 전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난감한 상황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왜 난감하게 됐는지라는 그 원인적 측면을 얘기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거기에 따른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소감,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소감을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항, 좀 여러분이 접근하기 쉽다라고 생각했지만 문제 해결력이라는 질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을 보면, 업무, 과제를 추진하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여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 단어가 뭘까? 여러분 뭐 같으세요? 저는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좋은 성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싫건 좋건 내 일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되죠? 직장 생활에서 다른 팀, 아니 우리 팀 사람들과 사이가 나쁘면 일하는데 불편하죠. 꺼끄럽죠. 그럼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말해봐라. 다시 말해서 직업기초 능력의 대인관계 능력을 알아보는 질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이해관계자가 같이 있다는 건 나와 그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공동 작업의 어떤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어떤 과업의 어떤 형태에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는데 뭔가 소통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주자 하면서 배려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서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업무적인 상황들을 이제 내용적으로 구성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혼자 잘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협력했더니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달성했다 하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것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 사이사이에 틀어질 것 같은데 또 다시 잘 유지하고, 틀어질 것 같은데 또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의 스토리 맥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자신만의 자료, 정보, 수집 방법, 관리 방법. 자료에 대한 이제 정보부터, 정보 탐색부터 관리까지네요.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라. 이 질문은 여러분이 딱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자료에 대한 부분을 잘 처리해서 해결했던 경험을 써라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필기시험 보거나 자기소개서 항목에 나오고 제가 채용 절차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원관리, 뭐 정보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자소서 항목에 녹여 있네요. 자, 직업기초능력의 정보능력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능력,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많이 이제 문서를 다루고 하는데요. 뭐 관리를 잘 못하면 많은 자료가 있고 좋은 정보가 있어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료 정보 수집과 분석 관리 능력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사례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어떨 때 활용했더니 평상시에 뭐 제가 만약에 평상시에 만나는 취업 준비생 분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나 아니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 정보를 정리했고 이 친구가 어느 기업에 잘 맞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했더니 추후에 이제 취업하는 친구들에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쪽 전공자나 이런 쪽 경험한 사람은 이쪽에 취업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상담할 때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빠른 상담이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역시 자료 관리를 잘해서 뭔가 효과를 냈던 그런 경험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업, 팀, 프로젝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정된 시간 그런 정보나 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을 써달라라고 했죠. 뭐 이 질문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다 바로 나타난 질문이죠.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에서 업무를 잘 마친 거. 그래서 자원 관리와 또 하나는 이제 업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거죠. 그것으로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문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내 자료가 부족하지만 다른 뭐 자료를 잘 이용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그래서 주어진 업무 특성이 어떤 거였는데 그 업무의 어려운 문제가 이런 거였다라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제시에 따라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계획을 세워보니 나 혼자 내 계획대로 하기에는 혼자보다는 옆 팀에 있는 누군가에게 같이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타 동아리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하면 좋겠다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요청해서 일 처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잘 달성한 사례로 제시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